혜성처럼 등장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그녀들. 연예인 못지않게 활동 영역을 넓히며 하디슈로 등장했다가 나랑 열차 직행한 나락파이브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나락지 첫 번째 인물 프리지아. 본명은 송현지? 아니 송지아? 인스타 370만, 유튜브 191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프리지아. 유튜브의 주요 콘텐츠는 룩북, 메이크업, 브이로그, 고민 상담 등인데 특히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털기로 빵 뜨며 인기몰이를 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 솔로 지옥에 출연하면서 떡상행 열차를 타더니 구독자가 50만에서 190만으로 약 4배가량 뛰었다. 이후 전참시, 아는 형님 등 각종 예능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자신감과 도도한 모습으로 수많은 팬을 생성하며 여자들의 원호비가 됐던 프리지아. 하지만 그녀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짝퉁 사용 논란. 타고난 금수저로 알려진 프리지아의 옷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명품이 허접한 짝퉁이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프리지아의 소속사인 효원 CNC 측은 모르고 착용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네티즌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모르고 착용한 게 말이 되나? 짝퉁을 진품인 척했는데 무슨 모르고 착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속사의 철저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 거짓된 모습에 정황이 드러나자 네티즌은 얼굴만 인형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꼭두각시 인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효원 CNC 측은 프리지아의 중국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프리지아가 중국의 플랫폼인 빌리빌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솔로지옥에서는 이상형이 없다며 시종일관 동태지하러 있던 프리지아. 하지만 이곳에선 중국에 대한 우호 사상을 드러내며 중국 좋아요를 외치기 일수. 역시 중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프리지아.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네티즌의 분개를 사고 있는 중이다. 결국 짝퉁 의혹이 있던 게시물들을 하나둘씩 교묘하게 지우더니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 등 사과문과 사과 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이 내려간 상태.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프리지아의 구독자 수는 고공행진을 하더니 결국 200만 명을 코앞에 뒀다. 프리지아는 일단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렇게 송지아의 한 달 전화가 막을 내렸다. 나락지 두 번째 인물 임블리, 본명 임지연. 과거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남편 박준성 국원FNC 대표를 만나 그가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하며 쇼핑몰과 인연을 맺었다. 모델로 인기를 끌자 2013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임블리를 오픈했고 온라인 패션 사업으로 시작해 화장품까지 영역 넓히며 급성장을 일으켰다.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팬층을 빠르게 확보하며 단순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임블리의 떡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중과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인데 고객 의견을 실제 상품 기획 및 제작 과정에도 반영한다는 점이었다. 팬들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해주는 임블리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옆집 언니처럼 생각하고 그녀가 홍보한 물건을 구매했다. 제2의 스타일란다를 꿈꾸며 도약했던 임블리, 국원FNC의 상무자리까지 오르며 임상무로도 불렸지만 일명 곰팡이 호박즙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며 임팡이라 조롱을 받고 떡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한 소비자가 임블리 인스타의 쇼핑몰에서 구입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댓글을 달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이용자 차단까지 먹여버렸다. 고객센터에서 이미 먹은 건 불가하고 남은 수량과 곰팡이 피 남겨분을 교환해주겠다 라고 옹대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CS 처리를 계기로 고객들이 평소 갖고 있던 임블리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환불 관련 게시글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악수를 두기까지. 물건 팔 때는 소통의 여왕이라 자부했다가 사건이 터지니 우디르급 탓에 전환하는 모습에 두 배로 타격받은 팬들. 그 이후 명품 카피 사건, 탈세 의혹,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의 성분 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 사건 등이 불거지며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호박즙이 아닌 화장품이라 하는데 실제 피해 규모는 화장품 넘사벽 호박즙이라 한다. 결국 다수 VIP의 불매로 큰 타격을 입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매장을 철수하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논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고 블리마켓과 각종 이벤트를 열며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아디다스와 협업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브랜드의 현대홈 쇼핑 서런징 방송에 임블리가 직접 출연해 시작 25분 만에 전량이 매진되기도 했다. 또한 임블리의 또 다른 브랜드 러브비모는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며 인플루언서 왕훈과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 나락지 치유, 본명 솔루미. 치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 쇼핑몰 치유의 옷장 CEO이다. 힐링이란 뜻의 치유가 아니라 치명적인 유혹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1억 원에 가까운 명품을 한꺼번에 열어보는 언박싱 영상으로 떡상하기 시작했다. 에르메스 어려워하지 말라는 발언의 영상을 올려 커뮤니티 사이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영앤 니치의 표본이었던 치유가 한순간에 떡락한 사건이 있었으니 리보니를 본인이 만들고 오직 치유에서만 살 수 있는 수제화라고 강조했던 치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도 똑같은 신발을 봤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고 리보니가 동대문 사입에 택가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예, 리보니가 저희 제작이 아닌 동대문 사입의 택가리라면 1억을 드립니다. 증거를 보내주세요 라는 강수를 두기까지. 하지만 리보니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리보니가 나온 것은 2018년 하반기
하지만 2017년 3월 텐디라는 브랜드에서 리보니와 유사한 신발이 판매됐었다. 실제로 치유가 이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욱더 확실한 정황들이 나타났다. 알렉산더 맥킨, DBF, 루샤스 등 빼박 증거들이 나타나자 과거 명품 브랜드를 카피해왔다고 인정했다. 또 제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여 시중가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가격으로 SNS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된 귤 제품이 현대백화점 제품을 사입해서 택만 바꾸어 판매한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귤 구매자 중 한 명이 구매한 귤에서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첨가 브랜드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치유는 자신이 귤을 가져온 농장이 현대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있어서 같은 스티커가 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자사 제품은 특정 농장과의 독점 계약으로 들여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같은 농장에서 수확된 귤 제품에 실수로 자사 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다른 곳에서 판매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버닝썬에 대해 묻는 고객에게 꺼지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게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옷에 벌떡오피스, 다줄거야 비키니, 카센타우니, 몸종오피스, 빈틈오피스 등의 성적으로 연상되는 이름을 붙였다.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 활동은 치유란 이름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던 바와 같이 2019년 5월 10일 명품이 문백 추천 영상을 올리며 활발하게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2020년 3월 돌연 잠적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전 다시 유튜브로 돌아온 치유. 현재는 그녀를 향한 응원 댓글들이 도배 중이다. 네 번째 나락즈, 하늘. 실제 본명도 하늘이다. 오늘의 하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메이크업, 화장품 아울, 패션, 일상 브이로그, 여행 콘텐츠 등을 올린다. 또한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의 전 대표 및 모델이다. 얼짱시대와 팔로우미 등에 출연하며 얼짱 인플루언서로 알려지게 됐다. 청순한 외모에 그렇지 않은 몸매로 직접 속옷 쇼핑몰의 모델로 나서 사업에 성공했다. 또한 하울 영상에선 비싼 명품 옷이나 가방을 여러 개씩 소개해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그 외 뮤직비디오 출연, 화장품 모델 등으로 활동하였고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등장인물 박하늘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 내갑질 및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나락의 길을 걷게 된 하늘. 자플래닛이라는 익명 회사 평가제도 사이트에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에 대한 기업 평가 내용이 올라왔다. 하늘하늘의 기업 평점은 1.0으로 글을 작성한 A씨는 조별과제 수준의 동아리 모임, 직원을 본인 노예 정도로 생각한다 라며 회사를 비판했다. 또 직원들은 대표의 기분을 살펴야 하며 출근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회사의 분위기가 편안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하늘이기에 이 같은 평가에 네티즌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하늘이 중학교 시절 일진놀이를 하고 돈을 자주 뺏기도 했으며 담배는 물론 학교 복도에서 어깨로 동급생들을 밀치고 다니며 어깨빵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 글은 결국 하늘이 자필 편지로 사과를 하며 사실로 인정되었는데 피해자는 사과를 받고 난 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자신처럼 하늘도 그런 마음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을 남기며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2020년 4월 유튜브 복귀 후 현재까지 활동을 재개 중이지만 이전의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고 연예인 못지않은 악플에 시달리며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 그리고 작년 7월 쥐도 새도 모르게 자플래닛의 글을 올린 퇴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댓글 관련 민사소송, 두 번째는 자플래닛 리뷰 관련 형사소송. 작년 7월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소송권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 나락제, 레나, 본명 장희재. 과거 레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던 인기 뷰티 유튜버다. 500만 원대 쇼핑을 했다며 명품 하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가 되었고 화장 전후 모습을 보여주며 메이크업만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화장 기술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뷰티임 화장술로 단번에 떡상했지만 구독자가 가장 빨리 줄어든 유튜버, 전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며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 회원이라는 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세월호 단식 투쟁을 비꾸며 이른바 폭식 투쟁을 진행한 인물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을 도찰한 사진과 함께 입에 담기도 힘든 댓글을 달고 이기야 등의 일베 용어를 사용하던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악마문을 읽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레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레나는 일베 사건 이후 2019년 4월에 복귀했다. 현재는 기존의 채널명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본명을 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 중이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과 입지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시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현재 각종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스타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던 반면에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둘러싼 논란의 색이 역시 몰라보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다 큰 수익과 인기를 누리게 된 대신 책임 역시 연예인 못지않게 무거워진 것이다. 부디 명성에 따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함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인간이 있다면 인간사무소로 연락 바란다.